안녕하세요 여러분. ICF 국제코칭연맹 코리아 챕터 회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도미안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CF 국제코칭연맹의 업데이트된 8가지 코칭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PCC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거의 20여 년간 코치로서 활동하였고 현재 ICF의 마스터 코치이자 한국 코치협회 슈퍼바이즈 코치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실기시험 준비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CF의 8가지 역량 중 이번 시간에는 역량 1에서 3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역량 4에서 6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역량 7과 8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의 PCC 혹은 전문 코치 실기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량 1에서 보면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역량 1의 내용이 이거죠. 그러면 PCC 마크 시험을 칠 때는 어떻게 보냐 하면 ICF 윤리 강령과 그의 적용은 모든 수준의 코칭에서 숙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성공적인 PCC 후보자는 ICF 윤리 강령과 일치하는 코칭을 보여주면서 코치의 역할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역량 1을 잘 이해하시려면 우선 ICF 윤리 강령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윤리 강령에 대해서도 저희 코리아 챕터가 최근에 ICF 본부에서 발표된 것을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윤리 강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또 저희 챕터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저희 블로그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코치협회 시험이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KAC도 있고 KPC도 있고 KSC도 있죠. 그런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윤리에 대해서 물으면 윤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비밀을 준수합니다. 이렇게. 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밀을 준수하는 건 기본이죠. 코치의 윤리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윤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윤리 강령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윤리는 뭐냐 하면 코칭 여기에서 말하는 윤리는 코칭을 해야 되는데 코칭을 안 할 때 코칭 윤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치시지 않을 때는 코칭 세션을 진행하실 때 내가 굉장히 잘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하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실 때 최소한 시험을 치실 때만큼은 반드시 코칭만 해라 라는 것이 그것이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량이 이런 PCC 마크에서 코칭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목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역량별로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체크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코칭한 걸 다 보겠다는 거죠. 다 보고 전체적으로 모든 세션에서 코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윤리 강령에 대해서도 따로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 윤리 강령과 적용은 모든 수준의 코칭에서 숙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칭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 윤리 강령이 적용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공적인 PCC 후보자 여러분이 이제 PCC가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PCC 후보자이시죠, 지금. 네. 그러시면 여러분이 이 윤리 강령과 일치되는 코칭을 코칭 세션에서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태도를 일관성을 유지해서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
라는 것이 역량 1입니다. 네. 다음은 역량 2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량 2는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변경된 8가지 역량에서는 전부 동사형으로 나오는 거 이미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코칭 마인드셋은 특별히 그 원래 11가지 역량에서는 역량 1에 들어있던 부분인데 윤리와 코칭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 2가 별도로 빠져나와서 8가지 역량에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세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량 2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유연하고 고객 중심적인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하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 성찰을 거듭하는 실습의 확립, 그리고 세션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코칭을 하실 때 지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코치와 함께 코칭에서 같이 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논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함께 논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코칭 세션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냥 질문의 나열처럼 보인다면 그러면 어떤 내가 정말 개방적이고 호기심을 가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정말 고객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런 태도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경직되지 않으시고 유연하게 어떤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기서 고객 중심적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에고를 접고 고객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 성찰을 거듭하는, 자기 성찰을 거듭하는 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계속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칭 세션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는 코치의 전문적인 어떤 여정, 그 어느 순간에 온전히 포착될 수 없는 것이며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코칭하시는 이 세션 전체가 다 계속해서 이 코칭 마인드셋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구현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은 이 역량의 특정 요소는 코칭 대화 내에서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행동은 4-1, 4-3, 4-4, 5-1, 5-2, 5-3, 6-1, 6-5, 7-1, 7-5의 PCC 마크를 통해서 명확하게 표현되고 평가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숫자를 쭉 읽었는데 이 숫자는 여러분이 8가지 역량을 보시면 그 8가지 역량의 실행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호는 역량4는 뭘 것 같으세요? 역량4는 신뢰와 안정감을 구축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역량4에 보면 다시 역량 4-1이 있고 3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역량 4를 또 잘 공부를 해서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5 영역은 역량에서 기억나시나요? 5 역량은 프레젠스를 유지한다 입니다. 그러면 프레젠스를 유지하고 6은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7은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코칭 마인드셋을 잘 구축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고객과 신뢰로운 관계, 고객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여러분이 형성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프레젠스를 유지하시고 고객과 함께 있으셔야 되겠죠. 공감도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하시고 잘 경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웨어니스, 알아차림을
여러분이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이 영양 2는 전체 세션에 다 녹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한순간에 온전히 포착될 수 없는 거다 했죠. 그러니까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칭 세션 전체를 고객과 함께 하는 여정이죠.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코치로서의 자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 역량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체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량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 PCC 평가 심사를 통과하려면 이러한 마크의 최소 구현 횟수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 제가 4-1부터 7-5까지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요것을 보여주시는 거. 이 체크 지금 항목 제가 읽어드린 이 항목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최소 구현 횟수니까 한 7번 이상은 체크리스트에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역량의 모든 요소는 ICF 자격 인정의 서면 시험에서도 평가된다. 네, 이 서면 시험은 그 CKA 코치 지식 평가입니다. 여러분이 PCC가 되시거나 혹은 ACC가 되시거나 더 높게 MCC까지 되시려면 뭐 먼저 하셔야 되죠? 이론 시험 합격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이론 시험이 8가지 역량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어요. 지금 ICF 본부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 그 19년 10월경에 처음 8가지 역량을 발표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1년이 지난 20년 9월에 자 이제 PCC 시험 치기 위해서 이렇게 실기시험 체크합니다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KA 시험은 이론 시험이죠. 근데 이론 시험은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11가지 역량에 따라서 시험 치고 있는데 내년쯤 2022년 초반부터 8가지 역량에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역량 2에서 소개되는 우리 PCC 마크에 있는 내용을 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 이론 시험에도 합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량의 모든 요소는 CKA에서도 평가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그 이 CKA 시험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다음에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량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도출한다 하면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죠. 그죠? 함께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치와 고객이 함께 끄집어내고 그리고 끄집어냈으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유지한다라는 단어가 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전에 11가지 역량에서는 도출한다였거든요. 도출. 그런데 지금은 그걸 도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코칭하실 때 주제를 고객과 함께 도출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코칭 한참 하다 보니까 코칭의 주제가 막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게 유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잘 유지하는지를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량 3에서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총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코치는 고객과 파트너가 되어 고객이 이 세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또 재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확인이라는 단어와 재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확인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긴 하거나 하면 OI잖아요. 그러나 AND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 잘 합격하시려면 다시 말해서 고객과 내가 파트너가 되어서 파트너라는 단어는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게 파트너이니까. 그래서 파트너가 돼서 고객이 이 세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님이 말하는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 네, 저는 책을 한 달에 5권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코칭이 진행되면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나요? 당신이 책을 한 달에 5권을 읽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저는 한 15분 정도 코칭이 주제 합의하는 거는 처음 1시간 만에 코칭한다 하면 한 7분 정도까지 주제가 합의가 되어서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15분 정도 흘렀을 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혹시 주제가 물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고 진행을 했는데 변경이 되었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도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주제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코칭을 진행해 보니까 정말 내 내면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다. 그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체크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 40분 정도 흘렀는데 그 주제가 아니다 하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재확인하는 것이 한번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치는 고객과 파트너가 되어서 고객이 이 세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공의 척도를 정의하거나 재확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당신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성공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성공의 척도에 대해서 고객이 말해 보도록 하는 거죠. 정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끔씩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자료에 정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코칭 하실 때도 자꾸 정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고객에게. 그럼 고객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당신이 지금 한 코칭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실까요? 우리 그런 말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이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을 성공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코칭을 진행하시다가 다시 지금 고객님이 그 이야기하신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이제 다시 재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3. 그런데 혹시 제가 지금 그 역량 3에서 3-3 했는데 이것이 우리 역량 3에 보면 그 실행 지침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실행 지침 번호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혹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는 거기대로 실행 지침이 있고 이것은 이제 PCC 마크에서 역량 3에서 체크리스트의 번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역량 3에서 번호는 지금 총 4개를 체크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코치는 이 세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거나 탐구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코칭할 때 그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고객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정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고객님에게 얼마나 중요하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코치는 고객과 협력하여 고객이 이 세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을 정의한다. 그래서 고객과 협력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러니까 고객과 파트너가 돼서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합이잖아요. 근데 내가 코치로서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이 이 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다뤄야 될 것 같아. 해서 코치가 먼저 그 방향으로 자꾸만 한계를 설정해서 가져가는 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션에서 어떤 내용을 좀 다루어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영양 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